틀니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를 아시나요? 틀니를 했는데 계속 빠진다, 턱이 너무 아프다,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거의 가 잘못 잡아져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이제 많이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틀니가 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선택한 틀니가 이제 막 너무 아프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시잖아요. 틀니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니의 부작용 첫 번째, 틀니를 했는데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이제 틀니를 했는데 이제 턱이 아파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틀니는 이제 위아래 관계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니를 하실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어금니도 많이 빠지고 이제 앞니만으로 식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턱을 이렇게 앞으로 내서 영영영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틀니를 만들게 되면 이제 나중에 턱이 긴장이 풀리거나 하면 씹는 위치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 물었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뒤로 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람이 이제 어금니가 있으면 치아가 다 있기 때문에 한 지점으로 다 이렇게 물리거든요. 근데 이제 치아가 많이 빠지고 없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있는 치아로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틀니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씹는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물리는 게 안 물리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게 되고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충분히 턱이 이제 풀려서 근육이 많이 풀려가지고 원래 위치로 가는 데까지 뭐 진단용 틀니를 쓴다거나 임시 틀니를 쓴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 정확한 위치를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흡착 틀니 배우면서 제가 적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좋은 틀니 하면 흡착이 딱 잘 돼서 안 빠지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좌우 이렇게 물리는 게 내가 편안한 위치로 계속 물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었고요. 턱이 편안하고 제대로 물릴 수 있는 그 높이, 적절한 이런 수직적인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거든요. 힘을 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셔 보시면 치아가 물리진 않으시죠? 지금 치아가 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틀니를 만들 때 높이를 너무 많이 높여서 만들게 되면 가만히 있는데 이 치아가 닿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턱이 아프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높이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수직적인 높이를 좀 잘 맞출 수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에서 이렇게 무 발음을 할 때 이 턱 관절이 이제 가장 편안한 위치 근처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높이를 잰 다음에, 평소에 저희가 항상 물고 있진 않으니까 그 높이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야 되겠죠. 한 2-3mm 정도 빼서 이제 틀니를 만들게 되면 이제 턱이 좀 편안한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낮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근육이 딱딱 작용을 해야 되는 포인트보다 많이 낮게 되기 때문에 이제 씹히는 게 좀 잘 안 씹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틀니 하시고 나서 이제 혀랑 뺨을 많이 씹는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육이 맞춰지고 적응 기간을 지나면 보통은 혀나 뺨을 안 씹게 되는데, 그래도 이 높이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제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혀랑 뺨을 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혀나 뺨을 너무 많이 씹는다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높이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틀니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이제 많이 뼈가 많이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 높이 설정 자체가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버려 있으면 저런 얼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틀니의 부작용 두 번째, 틀니가 너무 안 예뻐요. 틀니 했는데 너무 여기가 주저앉아서 여기를 좀 더 빵빵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 틀니를 한 다음에 이제 심미적인 부작용이죠. 이제 얼굴 중심선이라 그러잖아요. 이 미드라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틀니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잘 씹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기가 싫겠죠. 틀니를 뭐 1년 전에 뭐 6개월 전에 만드셨는데 나 다시 틀니 할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심선을 맞추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본을 뜰 때 얼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서 그걸 이제 기공소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니를 만들다 보면 환자분이 옆에 직접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이렇게 틀니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디지털 방식에서는 이제 페이셜 스캔이라고 하는데 얼굴 자체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할 수 있거든요. 페이셜 스캐너로 이제 얼굴을 스캔을 하는 모양인데, 얼굴을 스캔을 하면 이 3차원적인 것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구강 스캐너로 스캔했던 영상이랑 합치게 되면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환자분이 안 계셔도 이제 환자분이 옆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킬 원칙은 앞쪽 위쪽 치아가 한 1-2mm 정도 보이게 만들면 훨씬 더 예쁜 틀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힘을 빼고 있을 때 치아가 한 2-3mm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식사를 많이 하다 보면 치아도
닳아지기도 하고 이제 입술 근육도 많이 처지기 때문에 평소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치아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틀니를 만든다고 할 때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치아를 한 1, 2mm 정도 이렇게 보이게 만들면 틀니를 하고 나서 굉장히 젊어졌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또 틀니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생길 수 있는 좀 심미적인 부작용은 저희가 치아가 빠지고 나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위아래로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걱턱 같은 모양이 생기게 되세요. 틀니를 만든다고 하면 그 주걱턱 같은 모양에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빵빵했던 걸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받쳐져 있게 되면 팔자주름도 심해지고요. 입술 쪽도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틀니를 만들 때 위아래 높낮이를 잴 때 왁스림이라고 해서 이걸 양초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입술을 받쳐주는 거를 보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많이 푹 꺼져서 나중에 너무 보기 싫어야 하는 거를 미리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얼마나 이제 튀어나와야 이게 제대로 받쳐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코 밑에 여기 인중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중 쪽이 이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가 보통은 한 90도 정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팔자주름이라든지 이 주름이 펴졌는지,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 코랑 인중이 이르는 각도가 한 90도가 되는지, 이거를 조금 보시면 틀니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틀니를 또 사용하시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중에 세 번째로 이제 틀니가 잘 빠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전체가 이렇게 밀폐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흡착을 얻으려면 밀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봉쇄를 잘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본을 뜨잖아요. 이제 본을 잘 떠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평소에 뭐 침을 삼킨다거나 말씀을 하신다거나 입을 오므린다거나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저희가 해보시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근육의 움직임에 맞춰서 환자분이 이제 만들어준 그 길이를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상을 좀 꼼꼼하게 잘 떠야 됩니다. 위쪽 틀니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위쪽 틀니는 맨 뒤쪽에 이제 입 천장 쪽이 좀 밀폐가 안 되는 경우에 조금 이제 앞으로 뭘 씹었을 때 뚝뚝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파란 색깔로 보이시는 데를 한 번 더 이렇게 눌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틀니가 뭐 자주 떨어진다 그러면 위쪽 틀니는 저기를 잘 메꿔야 틀니가 좀 잘 안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 뒷부분을 눌렀을 때랑 안 눌렀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뒤에를 꽉 안 눌렀을 때는 제가 손가락을 눌렀을 때 저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똑같은 디자인을 한 개 더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뒤쪽을 제가 많이 눌러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틀니를 끼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밀폐가 되기 때문에 훨씬 안 빠지거든요. 저렇게 손으로 눌러도 안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위쪽 틀니는, 그런데 이제 아래쪽 틀니는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안 빠지냐, 이제 아래쪽 틀니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넓게 만들어서 힘을 분산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방식과, 그다음 오히려 틀니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혀랑 뺨이 감싸게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후자, 이제 혀랑 뺨이 이렇게 감싸게 만드는, 전체적으로 이제 밀폐가 될 수 있게 만들면 아무래도 유지력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주변을 감쌀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인상만 잘 뜬다고 이게 틀니가 안 빠지냐?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틀니는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레진이란 재료를 열로 굳혀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굳히게 되면 이게 굳는 과정 중에 이렇게 이제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녹색으로 딱 보이는 부분이 정말 정확하고 변형이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열을 굳혀서 한 방법, 녹색 말고 파란색도 보이고 다른 색깔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레진이 굳으면서 저렇게 틀어짐이 좀 발생을 한다, 그런 연구 결과고요. 반면에 이제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이미 굳어있는 레진을 이용해서 깎아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녹색으로 쫙 맞잖아요. 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은 본을 떴더라고 하더라도 제작 방법에 따라서도 이제 붙어있는 힘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방법으로 이보베이스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솥에 넣고 굳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압력을 가하면서 굳히게 되면 얘가 틀어질 만할 때 압력을 가해서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다 보면 이제 변형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밀링을 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변형이 적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틀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보다 더 좋아, 그래서 이제 뭐 치아를 다 빼고 틀니를 하고 싶어,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자동차보다 저희가 경운기가 더 빠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틀니를 잘 만들어도 이제 치아라든지 임플란트보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 틀니를 하는데 또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래 틀니가 너무 불편하고 적응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2개를 심고 똑딱 단추를 달아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는 대안도 있거든요. 내가 임플란트를 2개 심었는데 요즘에는 풀아츠라고 해서 최소 식립 전체 임플란트가 있는데, 이제 4개만 심어도 이제 전체 6개에서 6개,
양쪽의 치아를 넣다 뺐다 하는 틀니가 아니라 고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틀니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제 내가 너무 불편하고 좀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틀니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3가지와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지켜야 되는 원칙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니 만드실 때 잘 만드셔서 다들 편안하게 틀니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